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서은주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차의 종류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차가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았다, 발효가 중간 정도 되었다, 발효가 되었다, 계속 발효된다. 이런 발효라는, 우리는 발효라는 그 단어에 익숙하죠. 그 익숙한 낱말은 김치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금방 김치를 담궈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김치죠? 겉절이. 예,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은 김치를 예를 들면 겉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발효가 되지 않은 차는 똑같은 찻잎이지만 금방 만들어서 건조를 시켰어요. 그러면 녹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김치를 만들었어요. 김치를 만들어서 맛있게 이렇게 김치에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한 3일, 4일 되었어요. 약간 익었어요. 그러면 맛있는 김치가 되었죠. 그런 것을 차에 비유하면 반발효차, 황차, 또 청차, 백차, 약간 발효가 되었다, 백차, 이렇게 녹차의 발효 정도를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그 재작년에 만든 김치를 뭐라고 하죠? 예, 묵은지라고 하죠. 이 묵은지를 비유할 때는 발효가 되었고, 완전 발효가 되었고, 계속 발효가 된다 하면 우리가 발효차, 후발효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차로 비유를 할 때 홍차나 보이차, 이런 흑차, 그런 차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김치와 같이 발효를, 우리 민족은 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니까 김치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찬물 색깔로 봤을 때 그린색이 난다 해서 녹차, 그리고 찬물을 우렸을 때 또 차의 잎이 하얀 틀이 나서 백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찬물을 우렸을 때 노란 색깔이 난다, 황차, 그리고 약간 발효되었다, 경발효차, 그리고 약간 부분 발효되었다 해서 중국에서는 청차를 오룡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발효가 되는데 80%에서 100% 완전히 발효되었다 하면 홍차를 이야기하죠. 블랙티를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 기호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차 같은 것은 흑차, 후발효차, 블랙 다크 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5가지의 차의 중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한 200년 전부터 마시던 차는 떡차라고 합니다. 이 차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금방 이렇게 먹는 녹차도 중요하지만, 차를 보관을 오랫동안 하여서 그 차를 그때그때 끓여서 먹는 것을 떡차, 돈차, 이렇게 차 모양이 엽전과 같이 생겼다 해서 돈차라고도 하고, 떡차, 떡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 떡차, 떡병자로 병차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차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차라고도 하면서 삼국시대 때부터 유래되었던 그런 차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녹차를 산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흩어질 산자입니다. 흩어져서 이렇게 찻잎이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찻잎을 그 녹차를 발효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찻잎을 우리 푸른 잎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을 살청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솥에다. 그리고 비빈다. 이것을 유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시켜서 하루에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녹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는 불발효차라고 하고 이렇게 중국의 녹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녹차와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그 녹차 제다 공장에서는 제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녹차는 피로회복, 노화 방지, 그리고 각성작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면역성을 주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차를 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루말차라고 가루말을 줄여서 말차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우더 그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차는 옛날에 우리 떡차, 기납차를 가루로 내어서 끓여 먹던 그런 음식으로 또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잎차를 아주 곱게 가루를 내어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제다 과정에서 만들 때 햇볕을 많이 보지 않아야지 이 쓴맛이 없겠죠. 그래서 이 쓴맛을 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향을 채워서 인삼밥 같이 그늘을 채워서 이 쓴맛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 A, 토코페롤, 섬유질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유지, 피로회복, 그리고 면역성에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루차는 그것이 당나라 이후에 그 제다법이 힘들어서 쇠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건강과 더불어 면역성과 더불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런 우리가 식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백차, 백차는 솜털이 덮인 찻잎의 어린 싹, 일창, 창을 떼어서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차로 그것이 제다 과정이 어렵다가 보니까 아주 귀한 차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니까 부호들이 많이 찾는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많이 먹는 이렇게 오룡차, 우룡차라고도 하죠. 이 청차는 향이 좀 특별나서 중국 사람들이 식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차보다 황차를 많이 생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향이 뛰어나서 이 청차, 우룡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홍포라든지 이 무이암차, 철란 이런 것은 아주 이렇게 무이암, 바위를 뚫고 찻잎의 뿌리가 그 바위의 엑기스, 영양분을 다 흡수했다 해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런 청차를 많이 활용하고 확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차, 황차는 기계에 볶아서 햇볕에 날리는 방법과 그리고 불에 볶아서 햇볕에 날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차는 녹차의 방식에서 시들기를 하여 유념을 하여서 만드는 홍배라든지 탐방을 같이 융합을 하여서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법이 이런 황차의 기법에 우리는 전통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서 이렇게 생산성이 저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황차를 마시게 하니까 아이들 대장 기능, 장의 기능이 활발하여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탈이 없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고 황차가 전통의 차로서 조상님들이 가장 지혜로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졌던 차가 이 황차입니다. 우리나라 황차.
황차는 소화와 암을 예방하는 중발효차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중발효차, 이 황차를 연하게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 소화기능이라는 것은 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또 장을 튼튼하게 해서 아이들이 대변에 힘들지 않게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또 아이들이 이 장이 튼튼한 아이들은 숙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황차를 아이들이나 또 노년기에는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황차를 전통의 차로 많이 마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황차를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황차가 건강에 가장 좋은 차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화 기능과 또 단맛이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과 또 먹을 때 우리가 쉽게 편하게 맛을 느낄 수 있고 구수한, 한국 사람들 누룽지 좋아하시죠? 이런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황차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블랙티,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홍차는 85% 이상 발효가 된 뜰분 맛이 신맛이 많은 그런 차이죠. 스리랑카, 인도, 중국 이 3대 홍차의 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70% 이상이 홍차를 마십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녹차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녹차는 동양 쪽에서 많이 마시고 전 세계 인구는 눈을 뜨면 바로 홍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홍차는 그냥 홍차만 그 찻잎만 가지고 만든 차를 스트레이트 티라고 하고요. 홍차에 다른 꽃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향을 한 것을 블렌드 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차라고도 하고 블렌드 티라고도 합니다. 홍차는 특히 우리 심장, 우리 혈관의 기능에 많은 기능에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위장의 소화도 돕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차를 마실 때 하루에 이 홍차를 8잔 이상 마실 경우에 우리가 체중 조절도 물론이고 홍차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노폐물도 많이 배출한다고 하지만 그냥 차만 드시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차 음식을 함께 드시면서 요기로 식사 대용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런치 차가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홍차입니다. 그 다음 흑차, 계속해서 발효가 되고 5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이런 차를 흑차,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보이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차를 두 가지로 나누을 때 보이 생차와 숙차가 있는데 보이 생차는 그 찻잎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서 이렇게 발효 과정에 인위적으로 시키지 않는 것을 보이 생차라고 합니다. 숙차보다는 저는 보이 생차가 조금 더 맛도 이렇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서 청량한 기분이 들어서 보이 생차를 잘 이렇게 음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차를 음용을 해 보시고 본인이 취향에 맞고 입맛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차 생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암, 다이어트 다양하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현대의학이 밝힌 효능, 폴리페놀, 카페인, 아미노산, 비타민, 그리고 색소, 사포닌, 탄수화물, 향기 성분,
다양한 게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수화물의 기능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뇌 활동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셔도 아이들에게 커피보다는 카페인의 영향력을 우리가 12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 그 다음 날도 이 중독성이 되지 않는 이 카페인 음료 중에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를 아이들이 마셔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문화 고전에는 차를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있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또 성품이 또 행실이 건박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열을 잘 내린다. 그런 고전에서 나타난 차의 효능. 그리고 특히 10가지 덕 중에서 차는 몸과 마음을 닦는다. 그리고 병을 제거한다. 그래서 막힌 기운을 흩어서 면역성에 도움을 준다. 이런 고전에도 이런 차의 효능이 있고 특히 동의보감에 독이 없다. 독을 없애준다. 우리 몸에 나쁜 병균 면역 체계를 높여준다. 항산화 기능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을 우리의 노화의 주범인 항산화 기능, 이것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론에서 무엇보다 차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감기, 천식 이런 것도 책을 볼 때도 갈증을 없애준다 하는 효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의 기능은 특히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역성이나 식중독 또 콜레스테롤 제거 효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능을 적절하게 이용하여서 자기에게 본인에게 맞는 차를 마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홍차를 마셔볼 텐데요. 홍차를 마시면서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홍차를 마시면서 드시는 호두다식입니다. 이렇게 호두다식을 홍차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견과류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 그것의 이유는 제가 여기에 그냥 이게 생수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에 불순물이 보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몸에 건강에 이롭자고 드시는데 이 불순물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 5번 이상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 때 홍차물을 넣어서 이렇게 졸여서 이렇게 다시 재조리를 합니다. 오늘 홍차를 한번 홍차를 씻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시게 이렇게 홍차 티백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차를 드실 때 이 찻잔을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홍차 찻잔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홍차를 조금 더 있으면 예쁜 빨간색이 우러나올 텐데 시간 관계상 자 홍차를 이렇게 우렸으면 우리가 이게 찻잔에는 이렇게 권총을 쥐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끼면 굉장히 볼썽사나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루가 이게 고리가 작죠. 손잡이가. 그래서 이렇게 손을 4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차를 마실 때의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호두를 드실 때도 이렇게 건강과 면역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